여러분 혹시 망가진 신장에 이것 하나만 드시면 소변 거품이 싹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소변 볼 때 거품이 자주 보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소변 거품이 신장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신장은 기능이 떨어져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중장년층, 노년기에는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어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발목이 붓고 당뇨 합병증이 찾아오면 왜 이렇게 된 거지? 하고 깜짝 놀라시게 되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신장 기능 저하가 오기 시작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망가진 신장을 살리고 소변 거품을 줄여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식품들이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 건강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신장의 기능과 전조 증상 그리고 신장을 살리고 소변 거품을 싹 없애주고 다시 젊은 신장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음식 5가지와 망치는 음식 4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장의 기능입니다. 신장은 흔히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불리는데요. 매일 우리 몸속에서 흘러다니는 피를 걸러주고 노폐물을 걸러내서 깨끗한 혈액을 유지하게 해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혈압까지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혈구를 만들게 하는 호르몬도 분비하기 때문에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까지 신장과 직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신장이 조금씩 나빠지더라도 겉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소변에 거품이 자꾸 생기거나 몸이 쉽게 붓고 이유 없이 피곤하며 숨이 차기도 하는데요. 특히 발목이 퉁퉁 붓거나 아침에 눈두덩이가 자주 붓는 분들은 이미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신장이 나빠지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면서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도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당뇨와 고혈압이 신장 질환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신장 질환이 당뇨 고혈압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결국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장기가 아니라 혈액, 혈압, 호르몬, 몸의 균형까지 모두 책임지는 핵심 기관인데요. 그래서 신장을 지키는 것이 곧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우리 몸에 생기는 전조 증상, 첫 번째 바로 소변입니다. 가장 먼저 눈치채기 쉬운 건 소변 모양과 습관의 변화인데요. 거품이 오래 남는 소변이 반복되거나 색이 탁해지고 냄새가 진해지는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샤워 물줄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며칠 이상 계속되고 잔잔한 거품이 오래 남아있으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장이 나쁘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거나 낮에도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잔뇨감이 남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이게 일상에 주는 불편이 크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밤에 2~3번씩 깨어 숙면이 깨지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낮 동안 졸리고 집중이 안 되는 일이 잦아지게 되는 것이죠. 외출할 때 화장실을 먼저 찾게 되고 모임 자리에서도 오래 앉아있기 어려워 사회활동이 줄어드는 불편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거품이 일주일 이상 계속 보신다거나 밤중 소변을 주 3회 이상, 소변의 갈색, 붉은색 보이신다면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셔서 소변 검사와 신장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붓기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불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몸에 남아 붓기로 나타나기 쉬운데요. 아침엔 눈꺼풀이 퉁퉁, 오후엔 발목 종아리가 눌렀다 떼면 자국이 남는 붓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부어 반지가 안 들어가고 발이 붓는 날은 신발이 꽉 끼는 경험을 하실 텐데요. 일상에서는 걸음이 무겁고 발이 아파 활동량이 확 줄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피곤해지는 것은 물론 옷과 신발이 맞지 않아 외출이 불편하고 오래 서 있거나 장을 보는 일이 버겁게 느껴지고 심한 날은 얼굴이 둔탁해 보여 자신감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아침 저녁으로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일주일 새 2kg 이상 불면서 붓기가 동반되고 발목을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다고 하시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신장과 심장의 균형을 함께 점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이 어지럽고 피로와 피부가 창백해집니다. 신장은 적혈구를 만들게 돕는 호르몬 분비에도 관여하는데요. 기능이 떨어지면 피 속 노폐물이 쌓이고 이 호르몬이 부족해져 빈혈과 피로가 잘 생기게 됩니다. 밤에 충분히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걸어도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이 차고 얼굴이 창백해 보이기 쉬운 것은 물론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돼 책을 읽다 자꾸 놓치고 대화를 하다 말이 끊기는 경험이 잦아지게 됩니다. 이 증상은 나이 탓이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하다 생각하여 운동을 줄였더니 수면의 질이 더 떨어지고 다시 피곤해져 우울감까지 겹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에서 3주 이상 이유 없이 피곤하고 평소보다 숨이 차고 계단이 버거울 뿐만 아니라 얼굴이 창백하고 어지럼증이 잦으면 혈액 검사로 빈혈과 신장 수치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혈압 상승과 두근거림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 균형을 맞추며 혈압 조절의 핵심 역할을 하는데요. 기능이 떨어지면 염분이 잘 빠지지 않아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뻣뻣하고 오후에는 얼굴이 달아오르며 두근거림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날씨가 덥거나 짠 음식을 먹은 다음날 혈압이 출렁이고 가끔 어지러워 중심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운전이 불안하고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이 겁나고 외출 중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면 모임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혈압이 오래 높으면 심장, 뇌혈관 위험이 커져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집에서 재는 혈압이 여러 날 연속 높게 나오거나 두통, 어지럼증이 반복되면 염분 섭취와 약 복용 상태를 확인하고 신장 기능을 함께 점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항산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을 드신다면 신장을 지킬 수 있는데요.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신장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과일인데 그 중에서도 블루베리는 정말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유명하죠.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늦어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당뇨병 환자에서 블루베리를 섭취했을 때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혈당과 혈압이 안정돼야 신장 부담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설탕 넣은 잼이나 가공 주스보다는 생과일 그대로나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곁들여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일상생활에서 요리에도 빠지지 않게 사용이 되며 모든 건강식에 빠지지 않는 슈퍼푸드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신장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 작용을 해서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집트에서 진행된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에게 마늘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을 때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 조절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즉 신장 기능 회복뿐 아니라 동반되는 혈압 문제까지 동시에 잡아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다는 마늘도 생마늘로 섭취를 하신다면 속을 자극할 수 있으니 구워 먹거나 요리에 곁들여 드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사과입니다. 하루 한 알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 다들 아시죠? 이게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도 근거가 있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해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신장이 약해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과가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사과의 천연 항산화 성분이 혈당과 혈압 안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신장 질환의 주된 원인인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사과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다만 농약 걱정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콜리플라워입니다. 혹시 마트에서 장을 보다 보시면
브로콜리처럼 생겼는데 하얀색인 브로콜리를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꼰장 배추라고 불리는 콜리플라워는 브로콜리보다 아삭하고 부드러운 반면 브로콜리는 약간의 쓴맛과 질긴 식감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콜리플라워가 신장 건강에 참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 성분이 낮으면서 섬유질과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신장이 약해지면 인이 몸에 쌓이면서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장 건강식에서는 인 성분을 얼마만큼 함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콜리플라워에는 인이 적게 함유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국내 연구에서도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가 채소를 꾸준히 먹은 군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소화가 잘 돼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니까 중장년층이 겪는 불편한 소화 문제도 같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마트에서 콜리플라워를 구매해서 드실 때는 기름에 많이 튀기기보다는 살짝 쪄서 샐러드로 드시거나 된장국에 살짝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5번째, 붉은 파프리카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하면 그냥 무조건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신장 건강에서는 칼륨 함량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 칼륨이 쌓이고 그러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붉은 파프리카는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비타민 A, C,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신장 부담을 덜어주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미국 국립신장재단에서도 신장 환자에게 권장하는 채소로 꼽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혈압과 당뇨로 신장이 약해진 60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항산화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소변, 단백 수치가 낮아지고 피로감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파프리카는 신장을 편하게 하면서 혈관과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음식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드실 때는 샐러드나 구워 먹는 것도 좋고요. 짭짤한 양념보다는 올리브유 살짝 뿌려 드시면 훨씬 부담이 줄어든답니다. 망가진 신장을 살려주는 음식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망치는 음식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신장을 망치는 음식 첫 번째, 짠 음식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소금하고는 뗄 수 없는 생활을 해오셨는데요.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음식을 오래 두려면 소금에 절이거나 장을 담그는 게 당연했잖아요. 그래서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음식들이 지금도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혀의 미각이 둔해지면서 음식이 예전처럼 잘 안 느껴지니까 더 짜게 드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싱거우면 밥맛이 안 난다 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바로 신장에는 큰 부담이 되는 습관이 되는 것이죠. 신장은 원래 몸속에 들어온 소금을 걸러내고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고 신장이 약해지면 이걸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가고 결국 신장은 더 망가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국물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국물까지 싹 다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국물 한 그릇 속에 들어있는 소금 양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드시는 순간은 시원하고 맛있는데 그만큼 신장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를 줄였더니 신장 환자들의 단백뇨가 줄고 혈압이 안정됐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만 하루 2~3번씩 드시니까 평균 소금 섭취량이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신장을 위해서라도 짠 음식을 적게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이런 습관이 쌓이면 결국은 내 신장을 살리고 나중에 투석까지 가는 걸 막아주는 길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셔야 신장이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번째, 단 음식과 음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진대가사 떨어지게 되고 근육량도 줄다 보니 금방 피곤해지고 기운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단 음식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힘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 나이 들면 단 게 왜 이렇게 땡기냐 하시면서 떡, 빵, 과자,
그리고 콜라나 단 음료까지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잠시나마 울적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평소 아침마다 믹스커피, 빵이나 과자를 오랫동안 드셔온 식습관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당분이 문제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 속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돼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결국 신부전까지 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버드 보건대학 연구에서도 하루에 단 음료를 2캔 이상 마시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만성신장질환 발생 위험이 30% 이상 높았다고 보고됐습니다. 당분이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신장 자체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 배와 같은 신선한 제철 과일을 소량씩 나눠 드시는 것이 좋으며, 고구마, 단호박과 같은 천연 단맛을 내는 음식도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단맛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포만감을 위해 견과류나 요거트, 대추차 같은 건강 음료를 통해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붉은 고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붉은 고기를 먹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육이 줄어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붉은 고기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근육 형성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헤모글로빈 철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채소에 있는 철분보다 흡수율이 높아 빈혈 증상을 예방해주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B12가 부족할 경우 자주 깜빡깜빡하게 되는 치매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 건강을 위해서라면 붉은 고기는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에서 3회 1회 섭취량은 손바닥 크기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기를 제거 후 안심, 닭 가슴살과 같은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채소나 버섯을 함께 드시면 섬유질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주고 신장 부담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붉은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콩류, 두부, 콩나물, 달걀인자와 같은 고단백 식품과 저지방 유제품을 드시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 좀 먹어야 힘이 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삼겹살, 족발, 보쌈,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은 입맛도 돌고 기운도 나는 것 같아서 자주 찾게 됩니다. 하지만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단백질 노폐물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요소 같은 노폐물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걸 걸러내는 게 바로 신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으면 신장은 쉴 새 없이 노폐물을 처리해야 해서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국립신장재단 NKF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과 붉은 고기 섭취가 많을수록 만성 신장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름진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단백뇨 발생 위험도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진 고기에는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무조건 드시지 않은 것이 아닌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으며, 튀김처럼 기름이 더해지는 조리 방법보다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기 대신 닭 가슴살이나 생선, 두부, 콩류 같은 단백질과 오메가3가 함유된 대체제를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신장 건강을 위해서라면 앞에서 알려드린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은 아주 작은 생활 습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신장 건강을 위해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돈이 들지 않는 생활 습관이니 꼭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기입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소변으로 노폐물이 잘 배출되어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신장에 무리를 주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으며, 노년기에는 갈증을 잘 못 느끼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싱겁게 먹는 습관입니다. 짠 음식을 계속 드시게 된다면 신장에 무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혈압을 상승시켜
혈행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국물 요리를 드시더라도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반찬은 짜게 해서 드시는 것보다 싱겁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신장은 혈액순환이 좋아야 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무리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신장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에 맞게 가벼운 걷기, 맨손 체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같은 미세먼지가 많고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는 야외 활동보다는 집안에서 제자리 걷는 것도 신장 건강을 위해서라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약과 건강보조제 꼭 확인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년기 건강에 반드시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약들 중 일부는 신장에 부담을 주는 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담당 주치의나 전문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약이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보조제를 드시더라도 함유하고 있는 성분을 꼭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실천하셔서 신장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에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